예, 조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밖에 지금 눈이 오려고 하는지 말려고 하는지, 그걸 보면서 오니까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들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매번 이렇게 유튜브를 할 때마다 사실 좀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 측근들하고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유튜브 이렇게 꼭 해야 되냐, 몇 명 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하고 있는데, 주제를 우리가 이제 주제만 딱 정하면 기사 한 10개 정도 읽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생각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제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앞에는 이제 그 시계를 하나 놔뒀어요.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시계 들여다보고 하는데,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정하는 게 가장 힘든데, 주제를 좀 정하려고 하면 또 이 스태프들이 야, 그건 잘못하면 내부 총질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또 어떤 거는 하라고 하시는데 그건 또 제 신념하고 좀 안 맞고, 가족 문제나 이런 건 좀 안 건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재명 까라 얘기하는데 이재명은 다 까잖아요. 대장동 문제든 뭐든 그거 읽어보면 사실은 저도 뉴스 통해서 보는 게 전부 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은 제가 이렇게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그 정보가 다예요. 그거 써머리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게 우리 당이고, 어쨌든 저는 우리 당을 찍으니까 우리 당을 찍는 사람 입장으로서 우리 당이 좀 이런 게 이렇게 바꿔서 좀 더 크게 이기고, 그 다음에 이기더라도 좀 제대로 이겨서 과거에 우리가 실패한 우리 보수 정권처럼 해서 다시 몇 년 뒤에 우리가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뒤집어 쓰지 않고 국민들한테 좀 떳떳하고, 나도 그 당에 소속된 사람이다. 그래서 어디 가서 소주 한 잔이라도 야, 그 국민의힘에 있나? 와라. 고생한다. 이렇게 술 한 잔 얻어 먹어야지. 우리 일산 지역 이런 데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늘 저희 친일파 매국노처럼 취급받고 이렇게 했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을 위해서 좀 쓴소리를 합니다. 오늘은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정말 그분을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박 대통령 계실 때, 사실 저는 이 당에 박 대통령이 그때 당대표 하실 때인가, 제가 2005년 1월 달에 이 당에 입당을 했으니까 늘 공천 같은 거 넣으면 이렇게 면접도 못 보고 떨어지고, 그리고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그 문고리 3인방 또 십상시 이근처는 고사하고, 제가 이제 최고였나고 좀 유명해지니까 그 십상시 중에 몇 명들을 이제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은 적이 있어요. 참,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뼈있는 농담을 하면서 당신들을 내가 몇 년 전에 만났으면 그때 어디 한 자리라도 얻어 쓸 수, 이렇게 청와대 행정관 한 자리라도 갔을 건데, 지금 다 힘 빠지고 나니까 만나가지고 이렇게 밥이나 얻어먹고 있으니까 오늘 밥은 당신이 사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또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또 발빠르게 지금 윤석열 캠프로 가서 또 이렇게 그 실무를 하고 있고, 또 핵심 근처에서 있으면서 정권을 잡으면 또 어디 감사 자리라도 한 자리 갈 그 위치에 가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서두가 참 길었는데, 지금 적어도 박 대통령이 지금 나오셔서, 저는 박 대통령한테 원하는 거는, 그렇게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박 대통령이 여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이제는 좀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더 이상 이 정치는 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대통령 할 수도 없는 거고,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뭘 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대구 경북에 출마해가 국회의원이 된들, 저는 나오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된들 그게 그분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좀 평안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좌파들이 늘 지금 그 국민청원 넣어가지고 다시 이 사면 반대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하고 선을 좀 그으셔야지,
우리가 그분을 보호하고 이제 제발 좀 건드리지 좀 마라. 그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실명을 거론해야 되겠습니다. 김재원 같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다. 이 양반이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어요. 언론에 나오는 게. 야, 진짜 이 사람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사면 문제 때문에 윤석열 후보하고 통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뭐 그렇게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이 된다고 뭐 언제쯤 메시지를 내실 것이고 또 가장 제가 분노했던 지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선거운동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저는 옛날에 정청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본인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정치 이전에 염치다. 그 염치는 뭐냐? 정청래 한 말이에요.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과거에 박 대통령 있을 때 얼마나 단물을 빨아먹었습니까? 그거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박 대통령이 이뻐했고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2007년도 대통령 선거 경선 때 원희룡 후보의 전략기획특보로 연설문 다 쓰고 박 대통령이 저 박근혜 경선 결과를 깨끗이 수용한다고 승복한다고 얘기할 때 저도 그 앞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나는 원희룡 참모인데 너무 억울하고 사실 너무 아쉽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당원 투표에서 이겼는데 여론조사 그 때문에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때 막 김재훈이가 그 체육관을 나가면서 막 울고 막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야, 저 양반도 참 대단하구나. 그 김재훈이 그 자기 지역에 있는 시골 뭐 군위청송인가 뭐 어디 있는 거기에 있는 분들 거의 90% 이상 투표를 시켰다더라고 당원들. 그러니까 그 말은 거의 뭐 투표 등록하고 난 뒤에 당원들 몸이 아파가 시골에 돌아가셨거나 몸이 아파 못 움직이는 노인들 빼면 그냥 차에 실어 똘똘마니가 찍은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니까 정치라는 게 저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나는 저걸 보면서 내가 이 당에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끝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저렇게 살 수는 없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내가 정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 달아도 내 스스로한테 떳떳하지 않고 자식들, 처자식 보기에도 떳떳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 마지막에 세 번째인가 국회의원 될 때 아예 그 간판에다 뭐 써붙였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팔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래가 선거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선거 현수막, 선거 구호는 그 대구 경북 내 고향이지만 그 동네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만약에 이런 일산 같은데 수도권에 이렇게 박빙 지역에 그런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이 과연 제가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 때 대구 가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맨날 대통령 오른팔 팔고 단물 다 빨아먹어 놓고 지금 윤석열 만세 부르고 있는 게 그게 옳은 거냐. 적어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그 캠프에 가서 일할 정신 동안 그 여유가 있으면 대통령 계신 그 구치소 담벼락이라도 한번 가봤느냐. 면회를 안 받아줘서 못 간다. 그럼 담벼락에 앞에 가서라도 내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엉엉 울기로도 하고 오겠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정치적으로는 제하고 입장은 제일 반대쪽이지만 아니 조원진 전 의원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그래도 좀 일관성은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변희재 대표는 되게 싫어할 건데 태극기도 부류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많이 싸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머리 좋은 거, 뭐 능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용기, 그리고 일관성이다. 바른 건 바르다. 그런 건 그러다 해야지. 아니, 제가 왜 이 줄, 저 줄 타고 줄 바꾸어 가면서 출세기를 달리고 하는 사람을 혐오하냐면 내가 그렇게 못해서 부러워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늘 부역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친일파들, 뭐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 부역했던 사람.
우리 누굽니까? 광해군 형, 거기도 잡힐 때 결국 우리 조선에서 보여간 사람들이 결국 그 대군을 잡아가지고 일본한테 갖다 바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하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박 대통령 보고 윤석열 선거 지원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너무 잔인하다. 너무 나쁘다. 제가 비록 유튜브지만 여기서는 욕은 못 하겠고요. 이까지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준석 대표, 참모들이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조금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 저는 이준석 대표 좋아합니다. 정치권에 제가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몇 안 되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그 정치인이고 우리 당이 당대표지만 저보다 인생 후배고 정치도 후배고 그렇잖아요. 방송 같이 하고 저보고 형하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나름 소신도 있고 철학도 있고 똑똑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사실 박 대통령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기는 탄핵을 찬성한다. 탄핵을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거 좋아요. 그건 자기 소신이니까. 자기가 그래서 지난번에 당대표 될 때도 대구 내려가 가지고 탄핵은 분명히 정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워딩이 정확하게 워딩이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배신과 보복의 과정을 이제 대구 경북에서 더 이상 자기를 밀어주면 되풀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어쨌든 대구 경북 분들이 자기한테 마음을 좀 달라 이렇게 박 대통령이 잘 모시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가 어쨌든 얘기한 것 같은데 이번에 나와서 언론에 묻는다고 박 대통령이 사과 아니면 유감이라도 표명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받아 쓰는 게 보세요. 이준석 박근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우선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 쓰고 또 어떤 신문은 보세요. 그걸 이제 저하고 같은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야, 이건 너무 주제넘다. 이건 너무 잔인하다 싶어 놓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근혜 퀴즈 이준석 사과 아니라도 유감 표명해야 된다. 이렇게 기사 제목을 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인지상정이라고 그 언론이 묻는다고 해서 당대표 정도 되면 정치력이 뛰어나니까 당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론이 묻는다고 해서 다 답을 합니까? 저도 사실은 TV 같은 데 나가서 우리 당을 이렇게 너무 심하게 까야 되는 질문이 들어오고 상황이 처하면 동문서답해요. 알아요. 상대편 패널도 알고 그 사회자도 알아요. 제가 동문서답 한다는 거.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빠져나가야지 내 입으로 도저히 언급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언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 성격상. 제 성격상 이렇게 잘못한 걸 갖다가 저는 두둔하고 변명은 못해요. 그거는 내 아버지라도 비판받아야 될 지점은 난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늘 자식한테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네가 부탁해서 되는 일 같으면 우리나라 국민 누구라도 내한테 부탁하면 돼야 되고 우리나라 다른 국민들이 부탁해서 안 되는 일 같으면 네가 내한테 부탁해도 안 된다. 내 가족들 마찬가지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그냥 좀 건너뛰고 박근혜 퀴즈라고 제가 그동안 승승장구를 달렸던 사람으로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있지만 언급하는 게 부적절한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라고 끊고 가야지. 박 대통령 지금 아직도 병원에 계시지만 사실은 구속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서도 앞으로 가족들이 이제 행동 조심하고 살집부터 구해야 되는데 거기서 사과하라, 유감 표명하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첫 메시지가 중요하다. 아니 이제 대통령 좀 놓아줍시다. 그분 이제는 정치하고 이렇게 선을 긋고 우리 당이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국민들한테 정말 지지받고 국민들한테 신뢰받고 존경받는 정치인이 돼서 의원이 되든지 시장이 되든지 이런 게 되고 난 뒤에 나중에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배운 부분이 그분이 공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그분의 배운 점 이런 점을 배우고 제가 이렇게 나왔다. 그 얘기하는 게 그렇게 명예회복이지. 그걸 내가 맨날 거리에 나가가지고 박 대통령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저기 언론에 갖다 대고 한마디씩 하는 게 그것도 옳으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리고 참 우리 당에서 가끔 이제 이래 보면 제가 잘못된 이 지식이 있어서 하나 바로잡고 이제 끝을 낼게요. 그 가끔 뭐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항명했다 그러면서 저기 전시 같으면 적결 처분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군대를 갔다 오신지 안 갔다 오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적결 처분이란 거는 불법입니다. 예전에 6.25 전쟁 때 한 1년 정도 이 나라가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상관 몇 명도 안 듣고 탈영하고 막 그런 상황이 오니까 적결 처분권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하사관까지 분대장급 이상한테 줬다가 문제가 많이 생기고 막 보복살인하고 지 감정 나쁘다고 같은 편끼리 총질하고 이래서 나중에 이걸 없앴다가 1년 만에 또 이제 한 20일 만에 14일 만인가 다시 이걸 부활을 해요. 급하니까 상황이. 그래서 6.25 전쟁 끝날 때까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들한테 줬는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세계 어디도 이 선진 군대에서는 적결 처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육사 다닐 때 그런 걸 많이 배우는데, 투항한 적도 이렇게 손 들고 오면 못 죽이게 되는데 어떻게 아군을 내 말 안 들었다고 바로 쏴죽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에서도 앞으로 좀 조심하게 써야 된다. 이게 틀린 말이다. 이렇게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수요일 날 간만에 그 KBS 라디오에 출연합니다. 오후 1시고요. 그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제가 출연하게 됐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 오후 1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